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가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선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의 40대 여성이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정 병원에 이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3월부터 8월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하였고 최근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8월 17일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 이송 직전에 도주하여 포항시와 경찰은 합동 추적에 나섰고 4시간여 만에 포항 시내에서 이 여성을 붙잡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한 중학생 A양이 부모와 함께 울릉도 친척집과 관광지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A양이 방문한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하고 접촉이 되신 분하고 그 여객선의 탑승객은 명단을 받아갖고 주소지 보건소로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하고 시설 근무자는 검체를 해갖고 도서방 헬기로 지금 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금 이송을 했습니다. 영덕에서도 사랑제일교회의 지인을 만났던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교회 등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울릉도까지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사람이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에 나섰습니다. 현재 53명 가운데 1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체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400여 명의 포항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에서 10여 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됐고 개신교인이 다수 참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집회 참석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항고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유 없다며 기존 처분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즉시 항고는 대구지법 항고 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이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후 법원은 일본제철 소유의 주식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 측이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 조치를 취했고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내일 오후 2시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 흥해읍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집회에는 흥해읍 40여 자생단체와 포항시 피해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및 피해 지원 비율 70% 조항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반발로 30분 만에 중단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포항시민 5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국토부의 울릉공항 기본계획안이 확정됐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마무리 단계여서 오는 10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 사동항 일대에 건설되는 울릉공항에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며 환자 후송이나 독도 인근 해상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헬기 계류장도 조성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이 34에서 38도까지 오르며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더운 날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모습입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한낮에는 포항이 38도, 경주 37도, 영덕과 울진이 34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1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수요일에는 포항의 한낮 기온 39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과대학교는 격주 또는 격일 등교를 하고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학급 내 거리 두기를 강화하며 분반 또는 넓은 특별실을 활용해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대학교는 격주 등교, 특수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등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동해안 해수욕장과 펜션 등 외지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캠핑장과 식당 등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지난 1일 암투병 끝에 향년 78세로 별세한 정기문 작사가 추모 공연을 오는 23일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엽니다. 이번 공연에는 경주 지역 가수들이 출연해 배호의 마지막 입새 등 고인의 대표작들을 부르고 추모 영상도 상영됩니다. 1942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난 정기문 작사가는 고향에서 50여 년간 1000곡이 넘는 대중가요를 작사했고 포항 MBC 개국 이후 49년간 방송에 출연했습니다.